함창관음사 경운입니다.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찰 음식은 계절 음식이기도 한데요. 깻잎을 이용한 야채 전병말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머위대도 같이 준비했거든요. 머위 잎까지 같이 한번 붙여서 말아볼게요. 자, 먼저 반죽을 해야 되는데요. 지금 점점 더워지는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메밀가루를 조금 준비했고요. 통밀가루 조금 준비했고, 그 다음에 전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자, 요 세 가지 가루를 좀 잘 섞어 주시고요. 여기에 간장으로 조금 밑간을 할게요. 간장 조금 넣고, 자, 소금은 같이 조금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물을 넣겠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뭐 어디든 그 계절에 나는 식재료로 음식을 해먹는 게 건강에 제일 도움이 되거든요. 지금 우리 여름철에는 대표적으로 뭐 깻잎이 제철이고 오이나 이런 야채들이 많이 제철이기 때문에 그걸 응용해서 한번 여름 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전병 반죽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 전 부칠 때보다 농도가 조금 묽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 전이 좀 얇게 이렇게 부쳐지니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조금 숙성되게 놔두고요, 그대로.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오늘은 특별하게 속에 두부를 넣어 줄 건데, 야채만 넣어서 말기도 하지만 영양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두부를 좀 통통하게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부 사이즈가 꽤 크죠? 이렇게 해서 좀 통통한 두부를 구워서 준비하겠습니다. 네. 뭐 깻잎이나 머위처럼 이렇게 맛과 향이 강할 때는 향이 강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손질을 할 때 살짝 뭐 데치는 방법을 쓴다든지 볶는 방법을 쓴다든지 해서 이 향을 조금 죽이는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두부를 지금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되는데, 굽는 동안 나머지 재료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그냥 제철 재료를 쓰다 보니까 오이를 좀 넣을 거거든요. 오이를 좀 통통하게 스틱처럼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여기 가운데 씨는 수분이 너무 많으니까 요거는 조금 빼고요. 요거를 큰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돼요. 당근은 살짝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볶아서 먹으면 영양이 또 더 많고 부드러우니까 요거는 살짝 채를 썰어 가지고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좀 쫄깃쫄깃한 맛을 주기 위해서 새송이도 좀 준비해 봤어요. 길이감 있게 좀 길게 준비할게요. 이렇게 좀 길게 채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전병말이를 할 거기 때문에 좀 길이감이 있으면 잘 이렇게 놓을 수 있어서 이렇게 길게 채를 썰었거든요. 굳이 길지 않더라도 최대한 길이를 조금 확보해서 요리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부처님이 오신 지는 뭐 2600년 이래 된다지만 우리 한국 불교는 1700년? 그죠? 그러면 이 1700년의 전통에서 음식 문화도 굉장히 수행식으로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수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발전해왔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앞으로 후대에도 스님들이 수행에 이롭게 계속 전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. 잘 먹는 삶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먹고자 하는 식욕으로 쫓아가는 그런 먹거리가 아니고, 자기 몸의 소리를 잘 듣고 자기 몸에 필요한 음식을 적절하게 잘 섭취를 하고 제철 음식을 이렇게 잘 챙겨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철 음식과 지혜로운 사찰 음식 조리법을 이용한 음식을 잘 챙겨 드시고 또 건강한 삶과 또 건강한 수행을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.
자, 두부가 이렇게 굉장히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잘 익었죠, 그죠? 요거는 잠깐 식혀 놓도록 할게요. 여기 덜어내서. 이 전병마리의 야채도 굉장히 좋지만 거기에 단백질, 영양 성분을 조금 더 넣어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으로 이걸 두부를 준비했거든요. 살짝 굽는 것보다는 굉장히 노릇노릇하게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도록 그렇게 구워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에서 새송이 버섯을 지금 볶을 거거든요. 소금을 조금 넣어서 볶을게요. 자, 버섯이 생각보다 수분이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전병을 말거나 이럴 때 속재료로 들어갈 때는 수분을 좀 많이 날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수분을 조금 더 날려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버섯의 수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. 자, 여기 끝나고 나면 이때에 후추를 조금 넣어주세요. 버섯 볶음은 마무리할게요. 그 다음에 이어서 당근을 좀 볶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을 조금 두르시고요. 자, 채 썰어 놓은 당근을 넣겠습니다. 이 식재료가 잘 익을 수 있을 정도 적당하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또 너무 많이 쓰시면은 자칫 이 전이 전병도 부치는 거기 때문에 좀 느끼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름은 좀 적당한 양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당근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볶아주시고 나면은 이때 불을 끄고 간을 조금 해주세요. 요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볶을 때 소금을 넣어가지고 볶게 되면은 수분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당근에 수분이 많이 빠져가지고 좀 질겨지는 감도 있으니까 요런 요리를 할 때는 기름에 잘 볶아가지고 그 뒤에 간을 해주시면 조리 시간이 훨씬 좀 줄어들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한 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전병이기는 하지만 따뜻할 때 먹는 게 아니고 살짝 식혀서 먹는 거거든요. 그래서 속재료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한 김 식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속재료는 준비가 다 됐고요. 전병을 만들 건데 이 전병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반죽을 했었죠. 그 반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밀가루랑 뭐 메밀가루 전분이 물과 만나서 풀어지기 때문에 되직하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래 그때 부치기 직전에 농도를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전병 반죽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르륵 떨어지는 정도, 네,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름에 정말 텃밭이 있거나 그런 데는 깻잎을 반드시 기르실 텐데요. 깻잎을 한 장 아니고 두 장을 연결해서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. 이걸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. 자, 기름을 적당하게 두르고 나서 그다음에 깻잎을 반쪽 옷을 입히시고요.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두 장을 이어서 붙일게요. 전병을 이렇게 마리를 할 때는 사실 길이가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깻잎이 좀 아주 사이즈가 큰 것 같으면 한 장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좀 어중간하다 그럴 때는 두 장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이를 마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다 붙여진 거는 한 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. 모이 잎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. 요거는 하나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방향을 이쪽으로 말면 되니까. 자, 반죽을 잘 입히시고 이렇게. 자, 이러고 나면은 전병이 준비가 됐고 버섯, 당근, 그리고 두부, 오이, 새싹이 준비가 됐는데 생채소가 좀 있죠. 오이랑 새싹, 익힌 채소랑 또 생채소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입안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좀 한 몫 더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요거 식었으니까 요거 좀 예쁘게 한번 말아 보겠습니다. 당근을 조금 넣고요. 버섯, 오이, 두부가 들어갈 거예요. 속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. 자, 새싹 채소를 넣어서 돌돌 말아 놓으시면 돼요. 모이잎에도 버섯도 좀 넣고. 자, 버섯을 이렇게 길게 채를 썰었을 때 입속에서 굉장히 쫄깃쫄깃한 식감이 느껴지겠죠.
깻잎이라든지 모이잎이 들어갔을 때는 옆구리 터질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길이감 있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깻잎을 2개를 붙여서 이렇게 전을 붙인다든지 하면은 부담감 없이 내가 속재료를 많이 넣고 싶을 때 충분히 넣어서 말 수 있으니까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 썰어서 담을게요. 이렇게 단면이 나와요. 이렇게. 여름 제철 식재료인 깻잎과 모이잎으로 만든 야채 전병말이 완성됐습니다.